얘들 안녕. 준쌤이야. 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원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이제 평면에서 이제 있었던 것만을 우리가 배워왔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부피 3차면 3디멘셔널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잠깐 나가기 전에 평면에서의 우리가 그 평면에서 그릴 수 있는 점 혹은 선 혹은 넓이, 그거에서 벗어난 이제 3차원으로 갈 건데, 그 무슨 뜻인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평면은 이 칠판도 지금 평면이잖아. 평면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평면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점 아니면 선이었어. 그리고 이 선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점은 못 재고 점은 점이니까.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자를 대고서 5cm다 이렇게 잴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이 똑같은 길이를 5cm로 이제 우리가 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 있겠지? 정사각형을 만들었다면 평면에서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겠지. 넓이는 정사각형에서 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5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단위 항상 중요시 보라고 그랬죠. 단위도 5cm 곱하기 5cm가 돼. 그러면은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너네 배웠지. 25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넓이가 되는 것이고, 요거 이제 우리가 그래서 평면에서 우리가 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점이 있을 것이고 선이 있을 것이고, 선의 길이 잴 수 있고, 선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어서 이 도형의 넓이를 잴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 있을 것이고 사각형이 있을 것이고, 사각형에서도 이렇게 직사각형, 뭐 평행사변형, 그다음에 사다리꼴, 뭐 이렇게 뭐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뭐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다 배웠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3차원, 이제 평면이 아니고 3디멘셔널에서 우리가 그것들의 이제 3차원에 되면은 넓이가 아니라 이제 부피로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더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건널비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피 같은 경우는 여기 선생님이 나가기 전에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 3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직사각형인데 약간 옆으로 놓은 거야. 그럼 직사각형 있잖아.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모으면 이런 부피가 있는 이제 직육면체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이건 뭐 당연히 알겠지? 무슨 큐브라든가 상자 박스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구할 수 있는 게 선의 길이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윗면, 아랫면,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이런 평면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 3차원적으로는 이 이제 공간에 차지하는 부피, 이제 부피는 뭐냐면은 이 공간에 차지하는 부피거든. 그래서 그런 부피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 6단원이야. 그래서 이제 밑에 가면서도 또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겠지만, 전체적으로 간단히 이런 개념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를 이제 비교를 먼저 해볼 거야. 그래서 직육면체는 이렇게 3디멘셔널로 이렇게 상자처럼 된 거고, 직접 면끼리 맞대어 비교를 하려면 두 곳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왜 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너네가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게 당연히 도형도 이제 다각형이 굉장히 많은 모양의 도형이 있지만 직육면체도 똑같이 굉장히 많은 모양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하려면 이 밑에, 그러니까 두 곳의 길이가 같아야 된댔잖아. 그러니까 가로하고 세로하고 같고 이제 높이만 다른 거야. 높이만 다르면은 이게 이제 비교가 가능하다 이거지. 이게 더 작고 이게 더 크다. 이제 그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와 나 두 개의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높이가 더 높은 나의 부피가 더 큽니다. 그렇지?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 상자가 있는데 이 밑에는 똑같아. 근데 이제 상자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부피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야. 가와 나 두 직육면체의 밑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부피가 더 높은 게 부피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알겠지? 이런 의미고, 또 다른 이제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 안에다가 같은 이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물건을 이제 채워서 비교를 할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가하고 나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큰지 보려면 이제 똑같은 모양의 이런 물건을 안에다 채워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8개가 들어갈 수 있대. 가로 2개, 세로 3개, 그래서 6개씩 들어가는 게 이게 1, 2, 3층. 그래서 18개가 들어가고, 이거는 가로 2개, 세로 2개, 그 다음에 3층이니까 총 12개가 들어가는 거지. 4 곱하기 4. 그래서 같은 걸 넣어봤을 때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 이게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가가 더 큰 거고, 그 다음에 쌓기 나무의 수를 세어서 이제 비교도 가능하대. 그래서 그 쌓은 쌓기 나무가 이제 가는 8개고 이건 12개니까 나의 부피가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히 부피 비교하는 거를 나타내 준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자. 문제 들어가 보면 가와 나 두 상자의 부피를 면끼리 맞대어 비교하려고 합니다. 니은과 미음의 길이가 같대. 니은하고 미음하고 같대. 그러면 부피를 다르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리을이 기역보다 크므로 나의 부피가 더 큽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야. 이거 몰라. 왜냐면 두 면이 같아야 된다고 앞에 나왔잖아. 근데 니은하고 리을만 한 개만 같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고, 디귿하고 비읍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이 아니야. 그래서 1번이 틀리고, 니은하고 미음이 같으므로 가나의 부피는 같습니다. 아니지. 기역하고 리을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달라. 크기 때문에 크기가.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고, 디귿이 비읍보다 크므로 가의 부피가 더 큽니다.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기역, 리을, 디귿, 그러니까 기역하고 미르하고 다르고 리을하고 비읍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알 수가 없어. 이것도 어느 것이 부피가 더 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4번이 맞네. 왜냐면 두 개가 같아야지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 다음에 2번, 3번을 풀어봅시다. 가나다 새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가나다 새 직육면체의 세로의 높이와 가로의 높이가 각각 모두 같으므로 세로 333, 높이 666 다 같아. 오케이. 그러면 세로하고 높이가 같으니까 이제 옆으로 쭉쭉 뻗어나냐, 가로 10cm냐, 5cm냐, 7cm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모두 같으므로 가로의 길이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개가 같으면은 나머지 하나로서 비교할 수 있는 거 이제 그거네. 이렇게 부피가 큰 직육면체로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두 개는 같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큰 거부터 부피가 크겠네. 그러면 가, 다, 나가 되겠네. 그지? 가다, 나. 가 될 것이고, 그리고 4번 가, 나 두 직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쌓은 이제 쌓기 나무로 비교를 하면 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여기 3개 있고 여기 4개 있고 3개 있으니까 3, 4, 12, 36, 36개. 그 다음에 여기는 3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고 2개 있으니까 30개. 그치? 36개, 30개. 그러면 쌓기 나무의 수가 더 많은 것이 부피가 당연히 크겠지. 그래서 가가 더 큰 걸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선 있고 쌓기 있고 그다음에 채우기가 나오겠는데 채우기 딱 나오네. 가나에 담을 수 있는 쌓기 나무의 수를 구하시오. 가는 하나 둘 셋 여기 2개 3층이니까 2, 3, 6, 18개.
나는 2개, 하나, 둘, 4개, 3층이니까 4, 4, 6, 3, 2개, 하나, 둘, 8, 8, 3, 24개. 그러면 24개를 더 많이 채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나가 더 많이 채울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부피의 비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이거는 이제 설명이었네. 그리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는 알아볼 거야. 그래서 부피의 단위,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그 넓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센티미터, 센티미터 만약에 2cm씩이다. 그럼 2cm 타임스 2cm니까 4cm 제곱이 되겠지? 부피 이거 잊지 말고. 근데 부피의 단위는 이제는 이제 가로 세로 하면 요 밑에 것만이고 높이까지 해버리면 이 안에 이제 부피가 되는 거야. 그러면 1cm 타임스 1cm 타임스 1cm니까 111은 1이고 센티미터가 3개니까 여기 3이 붙는 거야. 그래서 쓰기는 1 세제곱 센티미터고 읽기도 1 세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읽는 게 이제 부피의 단위야. 오케이? 부피 단위.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이제 그 어떻게 생겼든 간에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그 모서리를 가로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가로고 요 옆에를 세로, 그다음 여기를 높이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래서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될 것이며, 근데 너네가 잘 보면 가로하고 세로를 곱하면 요 밑에 면 있지, 밑에 면, 요 바닥에 있는 면, 그거의 밑면의 넓이가 되잖아. 그래서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너네가 나중에 보면은 가로 세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혹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는 부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정육면체, 요거를 또 조금 더 또 정육면체에 대해서 일반화 시켜버리면, 정육면체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모서리가 다 같은 길이의 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가로 세로 높이 상관없이 한 모서리 길이가 다 같은 크기의 길이의 모서리이기 때문에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 길이 하면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고, 그다음에 길이와 부피와의 관계를 보면 길이가 이제 1cm인 정육면체, 2cm인 정육면체, 3cm인 정육면체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배가 되면 8배가 되고 3배가 되면 27배가 돼. 부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면 길이가 1cm에서 2배가 늘어서 2cm가 됐어. 그럼 부피 같은 경우는 8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3배가 늘었으면 27배가 되는 건데, 요거는 잠깐 더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넓이까지 여기에 넓이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한 그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모서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피는 만약에 이걸 x라고 보자. 아직 6학년이면 그 x란 거가 소개가 안 됐지만 이게 이제 이거는 모르는 미지수거든, 문자거든. 그래서 만약에 x라고 하면 이제 한 길이가 만약에 x면은 정육면체는 x를 3번 곱하는 거니까 x의 3승이 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배를 늘린다 그러면 2의 3승인 8배가 되는 거고, 3배를 늘린다 그러면 3의 3승인 27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이 아직 몰라도 돼. 하지만 선생님도 지금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넓이까지 여기를 하게 된다면, 넓이는 2배를 하면은, 그러니까 길이가 2배가 되면 정사각형은 4배가 돼. 2배, 넓이 4개, 부피 8배가 되고, 만약에 3배가 되지. 그러면 9배가 돼. 그래서 3배가 되면은 넓이는 9배가 되고 부피는 27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길이가 2배, 부피가 8배, 길이가 3배, 부피가 27배, 그것만 알면 돼. 그래서 여기 또 문제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그림을 보고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으시고, 한 모서리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cm 3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1 세
이건 바로 앞장에서 있어서 알겠지? 그리고 2번 여기 좀 잘렸지만 할게.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 나무를 다음과 같이 쌓았습니다. 쌓기 나무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오케이. 그러면 쌓기 나무의 개수는 가로 개수 여기 두 개네, 그지? 하나 둘 곱하기 세로 하나 둘 셋 높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게 되면 1 세제곱센티미터씩이니까 2, 3, 6, 6, 4 24개의 1 세제곱센티미터가 있다는 것이야. 그러면 수 24 곱하기 1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는 2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고 나는 4개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육면체인데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64 세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먼저 풀어보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시오. 직육면체 부피 어떻게 그러겠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러면 가로는 몇이에요 여기서? 가로는 항상 요거를 가로라고 한다고 그랬고 세로 한다고 그랬고 높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8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8cm 곱하기 5cm 곱하기 5cm는 여기 제곱이 아니야. 이거는 8, 5, 40에 200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제 볼륨이 부피가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영어로는 부피가 볼륨이다. 그 다음에 넓이 있지, 넓이는 영어로는 area야. 그러니까 find the area 그러면은 넓이 구하는 거고 find the volume 하면은 부피 구하는 거야. 여기는 9 곱하기 9 곱하기 9네. 단위 있지 말고 9cm 곱하기 9cm 곱하기 9cm는 729 세제곱 센티미터가 이제 요거의 볼륨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색칠된 면의 넓이가 24cm일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시오. 아까 직육면체 부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밑변의 넓이네.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네.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하나를 이거 쉽게 해줬네. 그러면 요 밑변의 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24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3, 4, 12, 3, 6, 72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봐 얘들아. 재밌는 거 보면 단위로서도 우리가 답을 유추할 수 있다고 내가 선생님 몇 번 얘기했지. 요 밑에가 제곱 센티미터야. 근데 여기다가 높이가 또 곱하기 이제 숫자 생각하면 제곱 센티미터 곱하기 그냥 센티미터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는 1이 있는 거거든. 1이. 이제 1은 보통 안 써서 생략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잖아. 그럼 봐봐. 넓이에다가 하나 선만 더 곱하면 볼륨이 나오는 거야.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네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오케이? 이런 것도 되게 재밌어. 수학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 숨겨진 뜻이 있고 응용력이 있어서 되게 재밌어. 그리고 밑에 문제. 직육면체 부피 가로 8, 세로 5, 높이 3, 8, 5, 40, 120 세제곱 센티미터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정육면체니까 정육면체인데 한 개밖에 없어. 선생님 가로 세로 어디 있어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길이 3 곱하기 3 곱하기 3 27 세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정육면체 가와 직육면체 나 중에서 부피가 더 큰 것. 그럼 부피 구하면 되네. 이거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는 4, 4, 16에 8 맞지? 6, 8, 48 128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더 크네. 나. 되게 쉽죠? 그다음에 은지는 가로가 20cm, 가로가 20, 세로가 4cm, 높이가 6cm. 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피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20 곱하기 4 곱하기 6 하면 되네. 그러면 480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그 부피 구하는 거는 이제 직육면체,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세제곱 미터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